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산후 비만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산후 비만이란 무엇이며 산후 비만이 또 우리 여자들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과 또 산후 비만이 생기게 되는 원인 및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산후 비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산후풍에 대한 개념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특히 첫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누구나 다 원래대로 몸이 회복이 되고 또 살이 쪘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산후에 원래의 상태로 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다가 그대로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살이 그대로 몸무게가 남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아픈 증상,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 그런 관절들이 아프면서 심리적인 우울증까지 같이 오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 방치하게 되면 실제 질환으로까지 이어져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후에 생기는 산후풍의 증상은 산후 비만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금 이제 짧게 산후풍의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산후풍이란 출산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통증을 통칭하여서 일컬어서 말하는 걸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과 아울러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제 변화까지 생기는데요. 이 산후풍이 오면은 너무 심하거나 정도가 심하거나 또 너무 오래 끌면 빠른 노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이고 또 광범위한 여성 질환을 통틀어서 산후풍이라고 하죠. 대부분 산후풍의 증상은 일단 통증 먼저 호소를 합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어깨, 허리 등 산후에는 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 몸무게가 보통 이제 2점 몇 킬로에서 4킬로까지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하는 과정 중에 한쪽으로 좀 치우친 자세로 또 어느 정도 하중이 이렇게 실리면서 어깨나 목 또 손목까지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보통 모유 시간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 허리나 골반까지도 통증을 일단 호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후에 출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하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 부족으로 탈모나 기미가 많이 생기고 기운이 많이 체력이 딸리면서 식욕이 저하되는 등 늘 피곤해하고 몸에 식은땀이 많이 흘리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산후풍의 증상은 3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 증상이 있고요. 또 통증 관련 증상이 있고 또 정신신경계 증상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신 증상은 뭐냐면 산후에 몸이 기와 혈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무기력과 기운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 보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체력이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므로 해서 늘 피곤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산후하고 그 이후에 이제 6주까지를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유수를 하게 되면은 땀과 젖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뺏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무게도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 너무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고 체력이 같이 더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오한발열, 감기도 아닌데 추위를 갑자기 으슬으슬 춥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발열, 열증이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어지럼증, 심하면 이명, 귀에서 소리나는 이명증까지 생기면서 식욕이 확 급격히 떨어지면서 항상 체한 느낌, 구역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증 관련 증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지만 한쪽 편측으로 유난히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오른쪽으로 목 뒤부터 어깨, 그 다음에 뭐 손목, 손, 허리 한쪽 이제 골반 쪽으로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 때문에 척추가 많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또 하나이죠. 어깨, 허리, 손목, 손가락이 이제 주로 아픈데 심하면 무릎이나 내지는 골반, 발목까지 시큰시큰한데 그 통증은 알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또 잠을 거의 잘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막 으슬으슬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뼛속이 시리다고 하죠. 엄마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리면서 아프면서 절절절절 하는 그런 느낌을 모두 이제 산후풍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출산 후부터 출산 후 6주까지, 그러니까 대략 임신 전이 우리 몸이 임신 전에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6주 이내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몸 관리를 제대로 해놔야 평생 동안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산후풍에 시달리지가 않고 노후에도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첫째, 선풍기나 에어컨 등 찬바람을 너무 쐬지 말아야 되며 둘째, 찬물로, 그러니까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너무 찬물을 이렇게 몸을 씻거나 찬 음료나 이렇게 얼음 같은 것도 너무 자주 접하지 마시고요. 또 세 번째는 가사일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를 너무 오래 앉지 마시고 딱 모유 수유할 때만 위주로 그렇게 아이를 안고 계시고 마찬가지 무거운 물건을 너무 오래 드는 것도 피하시고요. 특히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너무 한 자세로만 오래 안고 있다 보면은 허리 골반이 다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자세를 바꿔가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산후풍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후풍은 신경 정신적인 것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져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갈등을 겪고 있는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런 너무 자극적인 말을 주변에서 들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이상 신호들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후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산후 비만의 정의란 보통 사람들은 임신 중에 늘어난 지방 조직, 혈액량 등으로 체중이 점점 임신 중에는 증가하다가 출산 후에는 땀과 모유 수유와 오로나 여러 가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1년 이내는 반드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원래 몸무게에서 2.5에서 3kg 이상이 빠지질 않고 그대로 남는 것을 바로 산후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6개월까지는 생리적으로 체중 감소나 모유 수유 때문에 비교적 쉽게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이 우리 몸 자체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매우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런 산후 비만, 그러니까 산후에 몸무게가 남아서 그대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해지거나 무거워지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외형적인 체형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더 우울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여자들이 밖으로 더 나가는 걸 싫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제 식욕 억제가 안 되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이 아무래도 무거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관절통 그런 산후풍 같은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늘어난 몸무게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혈액 자체에 찌꺼기 노폐물이 쌓이게 됨으로 해서 고지혈증이나 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이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이걸로 인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 비만은, 다이어트는 아기 낳고 나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부터 사실 관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 너무 나는 이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 태아를 위해서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몸무게가 늘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쌓여서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전부터 사실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임신해서 한 3개월까지는 이 시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덧을 하고 아직 태아가 자궁 내에 착상이 불안정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몸이 힘든 시기이므로 이때는 사실은 거의 체중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임신 3개월에서 한 4개월까지는 임신 전 몸무게보다 한 1kg 정도 증가한 것이 정상 범주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거고요. 임신 4개월 이후부터는 대략 매 주마다 0.4kg, 그러니까 400g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40주 중에 임신 16주를 빼면, 그러니까 4개월까지를 빼면 24주가 남게 되므로 24에다가 400g씩 곱하면 대략 9.6kg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임신 4개월까지 1kg가 증가해야 된다고 했으므로 대충 임신 막달까지, 그러니까 40주까지는 10.6kg 정도가 증가한 것이 가장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10kg에서 대충 이제 13kg까지는 괜찮지만 13에서 15kg를 넘어가면 그거는 이미 임신 중에 본인이 너무 몸 관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몸무게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해서 이게 산후 비만의 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산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는 산욕기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왜냐? 출산하고 나서 6주까지는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다이어트를 하면 산모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받고 있는 아이한테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이 회복이 된 이후인 산욕기 이후에 체중을 줄이도록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면 하루에 약 5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산모보다는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한 산모가 훨씬 더 체중을 갖다가 감량을 해서 원래의 몸으로 회복하는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출산 후 6주 정도가 지나면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때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고단백질 위주로 영양가 있는 몸에 좋은 음식은 하는데 살이 찌기 쉬운 당분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과일, 탄수화물은 줄여가면서 시기에 함께 운동을 서서히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아직은 회복이 덜 된 상태이므로 특히 관절염 같은 걸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부터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그런 필라테스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신 중에 늘어난 골반 기저 근육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대로 빨리 회복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회음부의 절개 부위를 좀 빨리 회복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항문을 꽉 쥐었다 놨다 풀어주는 케겔 운동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오로 같은 것도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체내에 자궁 내에 어혈이 남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는 데도 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산후비만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별다른 식단이나 식사량의 조절 없이 특히 임신 중에 늘어난 식욕이 그대로 산후에도 이어져 가지고 모유수를 하니까 잘 먹어야 된다면서 그대로 드셔버리면 너무 영양 가다가 섭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만이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산후에는 기혈이 부족해져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살이 찌기 쉬운 사실은 몸 상태이고요. 또 하나 여자들이 이제 산후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운동 부족이나 활동량을 확 급격히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산후에 어혈을 몸속에서 빨리 빼줘서 붓기를 빼줘야지만 그리고 또 너무 빨리 임신을 하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산후 비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후비만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한의학에서는 출산으로 인해서 소모된 기혈을 보충시켜주어 떨어진 신진대사 기능을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돌려주어 또 산후비만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생식기나 비뇨기계가 약해져 있는 그런 기간을 여러 가지 어혈이나 냉증을 갖다가 빨리 없애주는 치료를 통해서 산후에 부종이나 있을 수 있는 산후풍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을 해줘서 자궁까지도 빨리 이렇게 회복을 도와주어야 몸속에 여러 가지 어혈, 노폐물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비만 치료도 더 잘 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산후 우울증 치료도 또 비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산후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비만에 관여하는 렙틴이나 세로토닌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욕 억제도 잘 안 되고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크게 한약과 침치료와 뜸치료, 자운요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자운이란 거는 뜨거운 그 한약재를 끓인 뜨거운 김을 쐬서 훈증요법인데 이걸 통해서 자궁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요. 또 한약을 먹게 함으로 해서 빨리 어혈을 배출시켜줘 붓기를 빨리 빼주면서 그와 함께 산후풍도 예방하면서 떨어진 기력을 회복시켜줘서 관절염이나 산후풍이 더 심해지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침치료를 통해서는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붓기를 빨리 빼고 늘어진 자궁의 수축 회복을 더 도와주는 게 바로 침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온열 치료 중에 하나인 뜸치료를 통해 원기를 빨리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열작용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몸의 노폐물인 어혈을 몸 밖으로 체외로 빼주는데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상 산후 비만의 원인과 또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산후 비만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이고 출산한 지 3개월이 된 여성입니다. 산후풍이 생겨서 한약을 복용 중인데요. 혹시 산후에 먹는 다이어트 한약과 다른 점이 있나요?
또 이 둘을 산후풍약과 산후 다이어트 약을 같이 복용해도 크게 몸에 무리는 없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산한 지 어느 정도 지났냐,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여러 가지 산후풍 증상이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이 되는데요. 일단 산후풍이 그러니까 출산 직후부터 3개월까지는 대부분은 체중이 빨리 빠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몸이 좀 더 젊을수록 또 건강할수록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수유 중인 분일수록 더 잘 빠지게 되겠죠. 산후에 먹는 보약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어혈이나 오로를 빨리 배출시켜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혈을 풀어줌으로 해서 산후풍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이고, 그러니까 출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기혈의 소모를,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를 빨리 회복시켜줘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그런 약이 거의 이제 출산 직후부터 3개월까지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개월 안에는 임신 전 몸무게로 쉽게 돌아가는데요. 대부분 이 시기에는 산후 비만 약보다는 산후풍과 산후 보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하게 되고, 실제로 굳이 산후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아도 3개월 안에 먹는 이런 산후 보약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로 몸이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이 남아있거나 몸무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산후풍 증상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너무 증상이 심하다면 이때에는 산후풍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은 우리 몸의 기력이 충분히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돌고,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해야 몸의 부담도 덜 오고 살도 더 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후풍 증상이 심할 때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산후풍, 산후보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드실게요. 반면 산후풍 증상은 그동안의 관리를 잘 해놔서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호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산후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후 다이어트 약을 지어 드셔도 되고, 이와 함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식이 조절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모유 수유 중인지를 꼭 그 한원에 가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한테 되도록이면은 조금 영향이 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약제를 선별해서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근처 한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맥과 진찰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체내에 남아있는 어혈과 오로를 원활하게 몸 밖으로 빼주는 그런 이제 어혈 제거 약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이 남아있는 부종이나 체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떨어진 기혈과 체력을 보충하고 또 관절적으로도 좀 강화시켜서 관절의 회복을 돕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산후에 먹는 한약은 당연히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는 약재만을 엄선화해서 짓기 때문에 모유수를 하는 도중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오히려 이때 약을 좀 잘 드셔주시면 모유의 양과 질을 좀 더 좋게 개선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더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본인 몸 상태를 고려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후 비만의 정의와
또 산후 비만이 생기면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그리고 산후 비만이 왜 생기며 그러면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